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덤핑 협정 피해 다음에 소급부과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조사를 한 이후에 반덤핑 반덤핑 마진을 계산하고 피해도 계산하고 해서 정식으로 국가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부터 무슨 물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몇 %를 부과한다. 모든 세금은 법으로 공지가 돼야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세금을 얼마 매기겠다는 것을 공고를 하고 그 공고가 이루어진 그 다음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과거로 소급해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칙이 이 반덤핑 관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첫째 10조 1항은 반덤핑 관세는 부과 결정이 발효한 날,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지는 수입분에 한해서 부과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소급부과, 이 10조 1항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소급부과가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따로 적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미에 언급했듯이 대개 잠정관세랑 관련이 될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관세는 특정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부과할 수가 있는데 그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대개 나와 있습니다. 잠정관세가 부과된 기간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인주얼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되고 아니면은 피해는 아닌데 A final determination of a threat of injury입니다. 대개 했죠? 덤핑이 있어야 되고 덤핑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발생할 위협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산업의 발전이 retard, 지연될 경우 그게 피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는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했다고 판정이 났거나 아니면 피해 위협이 있다고 판정이 났는데 그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잠정관세를 부여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 잠정관세를 부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덤핑의 효과로 인해서 실제적인 덤핑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정됐을 경우 다시 말합니다. 자, 하나는 덤핑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경우고 두 번째는 덤핑이 아니라 덤핑의 위협이 있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인데 잠정적인 조치를 매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어서 덤핑의 위협이 있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지 만약에 잠정 조치를 매기지 않았더라면은 덤핑의 위협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판정됐을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잠정 조치가 시행됐던 그 기간을 소급해서 확정 조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급하게 되는 반덤핑 조치, 반덤핑 관세가 잠정 관세보다 많다. 그럴 때는 차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20%고 이건 15%다. 5%는 그냥 손해보고 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대 경우 반덤핑 관세는 15%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잠정적으로 낸 건 20%다. 그때는 5% 되돌려 주라. 수입업자한테 그 얘기입니다. 자, 피해 위협이나 산업 지연이 판정이 됐어요. 단 피해가 미발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건 예외입니다. 10조 2항, 이 경우를 따르면 되는 거고, 이것은 예외로 하고, 10조 2항의 두 번째는 예외로 하고, 10조 4항은 다른 겁니다. 피해가 발생할 위협이 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또는 산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anti-dumping duty는 imposed only from the date of such determination. 요 anti-dumping duty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그날 이후부터 미래를 향해서 부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프로비전을 매주어 기간 중간에 납부한 캐시 데포짓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엔티덤핑 듀티가 결정된 날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 프로비전을 매주 기간 중 납부한 캐시 데포짓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리펀드 해야죠. 선생님, 이 10조 4항과 10조 2항에게 자꾸 이것도 디터미네이션 스레트 오브 인주리고 이것도 스레트 오브 인주리인데 이것은 뭐 소급해서 돈 받으라 그러고 이것은 소급하지 말라고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자, 10조 4항 원문에 보면은 원문에 10조 2항의 경우는 제외하고 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2항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조 4항은 피해가 위협이 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또는 산업 지원이 위협이 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자, 산업 지원과 그 피해 위협이라는 얘기는 실제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던 얘기죠. 앞으로 발생할 위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엔티덤핑 듀티를 확정을 했을 경우에 그 확정간 이후부터 미래를 향해서 엔티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정관세 중에 납부한 데포짓이 있으면 전액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10조 2항은 뭡니까? 10조 2항의 이것은 프로비전을 매주를 매겼기에 망정이지 프로비전을 매주를 매겼기에 그나마 스레트 오브 인주리가 판정이 된 거지 만약에 프로비전을 인주리를 매기지 않았으면은 곧바로 뭐가 판정이 됐을 경우입니까? 인주리가 있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정됐을 경우입니다. 두 개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1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 당국이 발표하는 그 결정문에 이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명시가. 조사 프로비전을 매주어를 매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스레트 오브 인주리가 판정이 된 거지. 만약에 이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은 확정적으로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자, 덤핑과 피해가 조사를 해보니까 덤핑도 없고 피해도 없고 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 돌려줘야죠. 그러면은 뭐 전문용어로 나가리라 그럽니다. 이럴 경우를 다 돌려줘야죠. 10조 6항 잠정조치 적용 이전 90일 이내 수입품의 확정관세 부과 가능한 경우 이거 그 원문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로 어렵게 써놔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반덤핑 관세는 그것이 잠정관세이건 확정관세이건 부과를 결정한 그래서 그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발효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소급은 안 됩니다. 소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첫 번째 인주어리가 있을 경우 또는 스레트 오브 인주어리가 있을 경우에 그때에는 예외적으로 반덤핑 조치 기간으로 소급을 해서 무엇이 확정관세입니다. 확정관세가 반덤핑 기간으로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을 하더라도 그 잠정 조치가 적용한 그날까지 소급할 수가 있지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도 않은 그 이전까지는 소급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적용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반덤핑 잠정 조치를 적용한 날이 6월 1일이라 그럽시다. 그리고 실제 관세, 실행 관세, 최종 관세를 판단한 날이 9월 1일이라 그럽시다. 그럼 9월 1일 이후부터 들어오는 수입분에 대해서 최종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잠정 관세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잠정 관세 적용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으면은 최종 관세를 6월 1일부터
9월 1일에 발표됐지만은 6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6월 1일도 아닌 잠정 조치 적용하는 6월 1일이 아닌 그 이전에 90일 이전, 최대 90일 이전 3월 1일부터 수입해 온 물건에 대해서 잠정 조치도 아니고 확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이 덤핑이 인주리를, 피해를 유발한, 피해를 초래한 덤핑이 있다는 게 히스토리가 누누이 있어 왔어요. 누구보든지 저 물건 때문에, 저 덤핑 물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정 상품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 그 수출자가 덤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덤핑이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수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럴 때에는 잠정 조치 적용일 이전 90일 이전부터 수입분에 한해서까지 최대 90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에 수입이 됐다 그러면은 최대 90일이니까 3월 1일자부터 수입된 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3월 1일 이후부터 2월 1일, 1월 1일에 수입된 것은 90일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것만 충족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자, 매시브하게 다량을 일어나야 되고 쇼타임에 일어나야 되고 그 쇼타임 중에 그 덤핑의 가격 교정 효과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잠정 조치 부과 이전 90일 이전, 최대 90일 이전 수입되어 오는 물건부터 관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잠정 조치 이전으로 소급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심을 보시겠습니다. 재심 1조 1항은 원칙입니다. 반덤핑 조치는 반드시 피해를 초래한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유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은 넘을 수가 없어요. 여기 종료 재심에 써 있죠. 5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최대 5년입니다. 그건 규정상 최대 5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5년 동안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를 초래한 덤핑을 카운터액트, 상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5년 이내라도 이러한 그 상쇄하는 데 충분하다면은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심을 해야 됩니다. 그 조사 당국이 직권으로, 자기의 직권으로 재심을 시작하든지 또는 인터레스트 파티가 요구를 하든지, 요구를 할 때에는 이 덤핑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제민 해달라고,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무턱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자, 덤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이 덤핑을 상쇄하는 데 진짜 필요합니까?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수입자가. 관세를 내는 사람이요. 또 지금 모든 문제가 피해 때문인데, 덤핑 때문에 초래가 되었다고 하는 이 피해가 진짜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은 피해가 이제 없어졌는데 다시 재발할 것인지, 만약에 이 반덤핑 관세를 없애거나 또는 조정을 하면은, 지금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서
피해가 없거나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이 반덤핑 관세를 없애거나 또는 조정을 하면은 피해가 다시 발생을 하거나 또는 계속될지 그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권리가 그 관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행사를 해서 또는 조사 당국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결과 반덤핑 그 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피해가 재발하거나 계속될 염려도 없고 피해하고의 그 인과관계도 종결됐다든지 또는 반덤핑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반덤핑 듀티를 더 계속할 그 정당성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곧바로 반덤핑 관세는 즉시 종료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통상적인 재심이라고 합니다. 종료 재심, 선셋 재심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은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악유하는 서로 그 다투는 조항인데 아까 말했죠. 반덤핑 조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라. 그것이 그래도 5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5년까지만 할 수 있고 5년이 안 되면은 3년 이래도 반덤핑 카운터 액트 할 그 필요성이 없으면은 없애라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인데 그 다음 구절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5년 끝난 다음에 또 5년, 또 5년, 또 5년 해서 무기한으로 연장을 합니다. 20년이 넘게 계속되는 반덤핑 관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느냐?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이 부속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래 조항은 부과하기 시작함부터 5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5년이 넘기 전에 종료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터미네이트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최대 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걸 사족을 붙여놨습니다. If not determined. 어떤 조사를 하는데 이 종료할 때, 이 종료하기 전에 재심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 재심 결과 부정적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expiry would be likely to continuation. 자, expire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terminate 한다 그랬습니다. 이 터미네이 했더니 피해가 계속된다든지 터미네이트 했더니 덤핑 또는 피해가 계속되든지 또는 재발하든지 라고 부정적으로 판명이 된다면 5년이 최대 5년이 되는 날 종료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이러한 리뷰, 이 5년이 종료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조사 당국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또는 upon request, 이때 이 리퀘스트는 그 수입국의 생산자겠죠.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조사 당국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리뷰에서 결정하기를 만약에 없애버리면은 종료를 해버리면은 덤핑이나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이라고 판정이 되지 않는 한 종료한다. 따라서 이러한 리뷰에서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으로 판정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5년이다 이겁니다. 그럼 많은 나라가 이 종료하기 직전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재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이해 당사자 되게 그 국내 생산자들이요. 국내 생산자들이 리뷰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그 리뷰를 해본 결과 종료를 하면은 덤핑과 피해가 다시 계속되거나 재발할 거라고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이유로 해서 또 5년을 또 찝니다. 그 다음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 리뷰를 또 합니다. 또 5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이게 원칙이죠. 5년 되면 끝나란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리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5년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계속한다. 6개월 후에는 5년 기간이 차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니셔티브로 하든지 아니면 리퀘스트를 하든지 해서 재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재심이 예를 들어서 그 1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재심 진행되는 중간에 5년이 걸려가지고 종료가 됐을 거 아닙니까? 종료시키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이 재심이 끝날 때까지 계속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지 및 공고, 저기부터는 이제 그 행정적인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 조사를 개시를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국내 산업에 의해서, by,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해서, by와 on behalf of 해서 그 조사 개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신청을 보면은 그 덤핑 피해 양자가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정보,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봤더니 인베스티게이션을 시작할 만한,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조사 개시를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고할 때 써이 들어가야 될 요소들입니다. 수출자는 누군지, 수출하는 나라는 어딘지, 그리고 조사받는 물건은 뭔지, 그리고 언제부터 조사가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왜 그 덤핑이 있다고 애플리케이션에 주장하는 그 근거가 뭔지, 이러한 내용을 공고할 때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고는, 이것은 조사 개시 공고입니다. 개시하는 거 말고 예비 판정 또는 최종 판정, 덤핑 피해 인과관계에 관한 예비 판정 또는 최종 판정이 있을 때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 인상 약속을 수락할 때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인상 약속을 종료할 때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 관세, 확정 반덤핑 관세를 종료할 때에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고에는 조사 당국의 판단과 결론에 대한 그 근거를 적어줘야 됩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판정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수출국 정부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한테 사전에 미리 포워드 해야 됩니다. 잠정 조치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잠정 조치는 그 프로비저널 메저를 말합니다. 그것도 공고를 해야 되는데, 덤핑과 인조리, 덤핑과 피해에 관한 예비 판정이 있다고 하는, 왜 예비적이긴 하지만 덤핑과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잠정 조치 공고할 때 그때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받아들인 사실 또는 기각한 사실, 그리고 법적인 아규먼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에서 특별히 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급자가 누구인지, 공급하는 나라가 어딘지, 해당되는 물건이 뭔지, 덤핑 마진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조사 종료 또는 중단,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단할 때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관련되는 정보입니다. 팩트 앤드 로, 사실과 법에 관한 모든 사실, 그리고 왜 파이널 메저를 부과하게 됐는지, 그 이유, 프라이스 언더테이킹을 받아들인 그 이유에 대해서 관련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죠. 잠정 조치에 포함되어야 되는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도 역시 조사 종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아규먼트를 받아들였을 때는 왜 받아들였는지, 기각했을 때는 왜 기각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13조부터 18조까지는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대개 그 WTO에 있는 분쟁 해결 기구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기간 이러한 것을 좀 길게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덤핑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각국의 반덤핑 관련되는 정책 또는 사실에 대해서 토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경과 규정, 이미 협정이 이행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 경과 규정은 다 지났습니다. 이러한 행정사항이 13조부터 18조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반덤핑 협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반덤핑 협정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을 공부하시는 분이면 아마 반절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협정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의한 것은 반등문 협정문이 아주 투박하고 불편한 영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영어 원문을 읽으려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 해석을 돕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한 것입니다. 구두 설명이기 때문에 실제 반덤핑 협정 원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는 일부는 생략한 것도 있고 건너뛴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협정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원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반덤핑 협정에 대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